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국민마이크 송현실, 황혜정, 그리고 김세준 국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맘카페 다 가입하셨나요? 저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카페 리스트가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역 카페, 또 종류에 따라서 뭐 출산했을 때는 출산 카페, 육아 카페, 또 집 구할 때는 집 카페, 인테리어 카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가입돼 있어요. 집 카페도 있어요? 집을 이렇게 구하는 카페에서요? 네네. 오, 정말 좋네요. 다양한 카페가 네. 많이 생겼네요. 확실히 저는 이런 카페들에서 잘 몰랐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도 초보잖아요. 뭐 맞아요. 연습해보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카페에서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유명하다. 뭐 동네에서 좀 인기 있다 그런 카페들은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됐는데 나는 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맘카페에 그냥 가입을 해서 좀 습득하고 뭐 이렇게 뭐 검색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 얻고 그러면서 이제 맘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맘카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맘카페를 주로 이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 세대하고 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이 육아 문제나 그런 걸 물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과 몇 년 동안의 그런 선배들의 얻는 그 노하우는 엄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애기가 아플 때 바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면 엄마들이 이거 뭐 수족구예요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의사보다 이미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장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렇죠. 이삿짐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팀 같은 것도 다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의 부작용이면 저 이삿짐 센터 소개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것도 엄청 많이 해주시지만 쪽지로 한 100개 정도의 이삿짐 센터에 홍보글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 교육, 어린이집, 뭐 아니면 학교? 그런 교육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집에서 이사한 날 어떤 집에서 제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 그 정보를 얻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네. 그렇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네. 그것이 마치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아니면 사실인 것처럼 또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 업체 측에서도 허위 사실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이런 부작용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생아 때는 정말 모르잖아요. 100일 잔치, 돌잔치. 엄마들의 후기를 보니까 어머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하면 좋겠다 해서 모모 지역에 100일 잔치, 돌잔치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함께 해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바로 강퇴당했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대표적인 카페에는 그 업체들이 홍보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네가 홍보로 제공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남기는 순간 저는 개인이었는데 순수한 개인이었는데 업체가 이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홍보 글 남기고 나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아웃당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카페에 연계되어 있는 이 연계 업체들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주 좋은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엄마나 그런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또 그런 참가 업체의 문제 때문에 원성이 너무 높아서 제가 사실 그 엄마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일찍 닫았어요.
그만큼 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나쁜 이야기가 한번 퍼지면 또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맘카페거든요. 이번에 그 김포 어린이집 사건도 비슷한 예죠. 맘카페의 굉장히 안 좋은 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누군가 속이 상해서 올린 글을 마녀 사냥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치 그것이 사실인 마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유치원생은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런 학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왕왕 있잖아요. 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폭력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선생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상하다라고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느 학교 누구 선생님입니까? 그 쪽지가 달려요. 그걸 볼 때 막 섬뜩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따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들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혹시 나의 아이가 피해를 당할까 네. 봐. 피할 수 있는 곳이면 피하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맘카페를 이용할 때 본인의 이야기, 내가 힘든 점을 교류하고 교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육아라는 엄마들은 육아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그거 뒤에서 조금 바라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매너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네. 그 카페 운영진들은 자기 카페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글, 상업적인 광고를 절대 안 대해놓고 네. 자신들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 홍보하라고 뭐 10개 이상 이게 기준이 처음엔 3군데 이상이더니 10군데 이상, 20곳 이상 개인의 SNS에 다 이제 이 홍보글을 홍보했던 증거를 남겨야지만 뭐 혜택을 주겠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 카페에서는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목으로 시작했던 카페가 지금은 이제 상업성을 상당히 많이 띄죠. 그 오브 갑이 되는 거잖아요. 카페 주인이 그 임산부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에 또 다른 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변질이 많이 되는 편이죠. 조금 괜찮다 싶은 카페들이 유명해지면 이제 홍보 업체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공구 진행도 하게 되고 그렇게 퇴색이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게 네. 스타트를 해도 어느 순간 인기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업체 들어오고 홍보 들어가고 공구 생기면서 솔직히 공구의 혜택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거의 유아용품들은 다 공구로 샀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메리트가 소비자 가하고 전혀 달라요. 거기에. 굉장히 저렴하죠. 네. 거기에 사은품도 넣어줘요. 금액대별. 그러면 사은품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엄마들은 그런 거에 1 또 플러스 1도 드리고 싶고요. 그 친구들도 연락해서 네. 같이 사자. 그럼 인원이 많아지면 할인율은 더 커지거든요. 카페 공부해보신 적 많죠. 많으시죠? 네. 뭐 분유에서부터 기저귀까지 다 아이 용품들은 공구로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근고 그 주인장을 믿고 이 제품은 좋을 거야 라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아닌 것들도 이제 저도 분별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 눈에도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요즘 마케팅에서는 엄마들이 굉장히 현명해져야 합니다. 본인이 이 제품이 유해성이 있는지, 안전 테스트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공동 구매를 할 때 본인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대형 온라인 카페 23곳에서 공동구매 내지 광고를 하는 100개의 영유아 용품을 점검해 본 결과 57개가 불법 유통 또는 허위 과대 광고라고 하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쿠키 관련된 사건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아마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먹는 거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제품, 핸드메이드 제품 그런 것보다는 책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저도 많이 찾아보고 아, 이런 책은 이 나이 또래에 굉장히 필요한 책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가끔 저도 이제 이런 책 공부해 주세요라고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책들도 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또 상한부까지 곁들여서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도 잘만 활용한다면 그쵸. 정말 많이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많이 가정 경제에도 주머니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명하신 회원님들이 계신 카페라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역시 문제가 뭐냐면 초보맘들이요. 이분들은 그냥 엄마들이 인정한, 엄마들이 열광하는 이 카피라이트 하나만 딱 붙으면 무조건 신뢰하거든요. 왜냐면 변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야, 엄마들이 괜히 뭐 열광하겠어? 엄마들이 다 써보고 좋으니까 그러겠지. 엄마들이 다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의 입소문에 의한 이런 거에 그냥 다 낚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맘카페도 좀 진화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유치원 입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도 영유아, 그러니까 임신부터 영유아, 유치원까지의 그런 카페들이 대부분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또 학원 관련된 카페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는 모습들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속한 부분은 이제 영유아기는 졸업을 했고, 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런 관련된 건데. 좀 맘카페도 많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홍보성이나 그런 관련된 곳은 그 운영진들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부분에만 이제는 기입을 하더라고요. 올리고 그래서 이곳은 홍보성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라는 코너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다 알겠죠. 뭐 어디 학원, 뭔 땡 학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보들, 뭐 어디 학원들이 좋더라. 그런데 오히려 좀 아이들이 크고 엄마들도 어떻게 보면 엄마들도 같이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조금은 모습들도 성장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엄마들의 내용이 예전에는 정말 그랬대라고 하면서 뭐 댓글이 달리는 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아이의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일 수 있고 그것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굉장히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한다라는 느낌도 이제는 들어요. 네, 오늘 맘카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 카페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본인의 이야기를 제외한 타인의 개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객관성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다수의 의견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엄마들의 현명한 태도,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좀 운영진도 많이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변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도 이제 국가 정부도 삼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는 것처럼 뭐 일부 소수에 의한 운영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통해서 운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발을 해서 운영진이 너무 뭐 그렇게 상업성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성을 좀 만들면 그러니까 단순히 운영진만 이렇게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카페를 좀 견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초심이 바로 운영진인 것 같아요. 그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서서 회원들을 그렇게 스텝으로 올려가지고 같이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것도 운영진이고, 왜냐면은 아무리 운영진이 운영을 잘해도 회원이 입심이 더 센 카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운영진이 너무 힘들어해요. 막 별것도 아닌데 헛소문 내주시고 제 케이스죠. 제가 카페를 닫았던 이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운영진들이 제대로 헛소문을 좀 잘 퍼뜨리시는 분들한테는 남의 비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의를 많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스텝으로 이제 회원들 잘 활동해 주시고 이렇게 공정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또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모든 게 이게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많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들끓고 너무나 쉽게 또 식어버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이 카페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맘카페 처음에 취지는 아무래도 정보 공유, 그 다음에 뭐 친목도모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그 취지를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모두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